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책자를 보시면 되시고, 저는 말로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월간조선에서 23년간 사건 기자로 활동한 저는 전직 기자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출입했던 데가 서울 성동경찰서, 동부경찰서, 그 다음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서경찰서, 구로 남부경찰서, 이런 경찰서를 제가 출입을 했습니다. 성동 동부경찰서 옆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등포경찰서하고 구로 남부 강서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남부지청입니다. 저는 1982년부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출입했던 그런 사건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광장의 광란이 시작이 되던 2016년 10월경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촛불 그 1차, 2차, 3차 집회 현장을 제가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끝나던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거의 4년 6개월입니다. 제가 사건 현장을 누볐습니다.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번 열렸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형사재판 보통 2주에 1번 또는 한 달에 1번입니다.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열렸습니다. 그 재판을 제가 법정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수사 기록 거의 30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법정 녹취록,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그것까지 다 합치면 30만 페이지가 됩니다. 제 기록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이 어디냐? 최초 제보자 고영태가 최서원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사무실이 서울 삼성동 사무실입니다. 검찰 기록 다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봉원사 절 뒤쪽 한국정예학교라고 그 발달장애인 학교 그 바로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최초로 만든 개인 사무실, 그 사무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테스타로사 카페, 미르재단, K스포재단, WK 사무실, 제가 다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증거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제일 놀란 게, 이 사건에 가장 크게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차은택입니다. 차은택의 사무실이 아프리카 픽처스입니다. 광고회사. 아프리카 픽처스에서 바로 50m 옆에 있는 게 테스라로사 카페입니다. 차은택 사무실에서 그 바로 근처가 WK 사무실입니다. 바로 그 옆이 미르재단이고 그 옆이 K스포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차은택 광고회사를 중심으로 따지면 거의 1km, 반경 1km 안에 다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최소한의 미승빌딩 여기서 한 3km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동물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차은택의 영역 안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통령 사건 무렵에 소위 허위 보도, 이런 일에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TV조선 이진동 기자고 또 하나가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탄핵 전국 무렵에 자기들이 이렇게 활동했다고 자기네들 소위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남겨놨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이 지은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의 선 그 책, 그리고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이가 쓴 책,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탈핵 전국 무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자랑들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하고 수사 기록을 비교하면서 아하,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걸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걸 제가 이제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탈핵 백서에 제가 써놨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 책 서문에 써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거짓과 선동에 의해 조작되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최승원의 꼭두각시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에서 비롯되었고, 광기어린, 그러니까 미친 언론 보도와 촛불 난동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거기에다가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고,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와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식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되었다. 이것은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다. 진실이 아니며 단순한 거짓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검찰이 은폐한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검찰이 은폐를 했습니다. 판사들은 기록을 읽지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두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방안. 자, 검찰이 대통령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 방안, 그거를 생각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대기업 회장 8명에게 문화재단하고 체육재단을 만드니까 돈 내놔라 라고 강요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 증거가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검찰은 그걸 청와대 공문서라고 합니다. 한 장짜리 문서를 검찰은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누가 작성했느냐? 방기선이란 사람이 작성했어요. 방기선은 누구냐?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그리고 경제수석 밑에 5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금융비서관입니다. 그 비서관 이름이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비서관의 방, 그 방의 선임 행정관이 방기선입니다. 방기선이가 두 재단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 사실이에요. 그 문건은 어떻게 되느냐? A4 용지 한 장짜리예요. A4 용지 한 장짜리에 딱 세 내용만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두 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뭐다? 목적은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서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만든다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설립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10개의 기업, 10개의 기업이 양재단, 두 재단에 각각 30억씩, 그래서 총 60억 해가지고 두 재단을 만든다. 딱 그 내용 하나예요. 그리고 조직도 이사장, 이사회, 사무총장, 감사를 조직도 A4 용지 딱 한 장입니다. 거기에 청와대 로고니 이 결재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딱 문서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이 문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청와대 공문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재단 설립 방안이 있고, 이 방안에 보니까 한 기업당 30억씩, 그래서 60억 해가지고 두 개 재단 만든다. 아니, 이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 방안 똑같지 않느냐? 이거 보고, 이 말씀 자리를 보고 대통령 당신이 소위 대기업 회장들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게 검찰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
자, 이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방기선이가 작성한 건 맞습니다. 그럼 이 증거를 언제 만들었느냐?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문서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문서 정보란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문서를 최초로 작성한 시간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서를 최종적으로 저장한 날짜, 이 다 한지 끝났으니까 저장한 날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작성자, 우종창, 이름 다 나옵니다. 문서 정보란 다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걸 봤습니다. 그거를 봤는데, 자, 문서를 작성한 사람 누구냐? 방기선입니다. 그러면 방기선 진술조서에 그걸 갖다 붙여놔야죠. 검찰은 방기선 진술조서에 안 붙이고 최상목 진술조서에 붙입니다. 최상목은 방기선의 상관입니다. 방기선 상관, 경제금융비서관이에요. 최상목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이 방기선 컴퓨터 문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방기선 컴퓨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최상목 비서가 이거 나는 모른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최상목 비서를 갖다 숨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날짜가 검찰 주장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은 여기건 이 두 재단 설립방안한 문건이 보니까 150724 이래 딱 돼 있는 거예요. 150724는 뭐냐? 2015년 7월 24일입니다. 2015년 7월 24일 날 대통령은 오후 2시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김용환 부회장, 그리고 오후 3시에 CJ그룹 송경식 회장, 오후 4시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이분들 만나가지고 4시 반에 다 만나 끝났습니다. 그런데 방기선 작성의 이 문건을 컴퓨터에 보니까 몇 시로 되어 있느냐? 2015년 7월 24일 컴퓨터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금요일 오후 7시 27분 22초예요. 오후 5시에 이미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하고 면담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후 7시에 작성된 이 문건을 갖고 대통령이 이 문건을 근거로 해서 재벌 회장들한테 재단 설립 자금 내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니까 방기선 진술조서, 방기선 행정관도 거의 한 8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안 붙여놓고 최상목 진술조서에 붙여놓으니까 그걸 누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방기선 작성의 이 진술조서를 대통령 조사할 때 탁 보여주면서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대통령, 이거 내 처음 보는 문서다. 내 보고받지 않은 문서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것도 꼬디그로 아주 굵게 표시해가지고, 왜? 판사들이 이 기록을 다 못 읽지 않습니까? 판사들을 이게 보라고. 그러면서 날짜 7월 25일 밤 7시 27분인 그 날짜 싹 빼버리고 그만 딱 보여주니까 대통령 처음 보는 문서다 하니까 판사들 그렇게 진술조서가 꾸며져 있으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증거 조작하려고 하네? 그래서 영장 발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방기선 컴퓨터 이 사실 누가 확인했느냐? 특검 파견 검사가 확인했습니다. 손찬호 검사. 검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것도 대통령 조사하기 석 달 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진술조서에 딱 한 페이지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30만 페이지 한 페이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판사들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 판결문에 뭐라고 해놨나? 대통령이 최소한 안종범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순차적. 자, 대통령은 안종범도 알고 대통령은 최소한을 압니다. 그러나 안종범과 최소한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통령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1심 재판장 김수현 판사 판결문에다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2심 재판장 김문석 판사
김영남 법 아시죠? 김영남 대법관 동생입니다. 김문석 판사 판결문에 대통령의 형을 가중하고 판결문에 이 사건은 안종범이의 솔직한 진술로 이 사건이 드러났다. 그래서 안종범이가 징역 6년을 받았는데 내가 1년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하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중국과 MOU예요. 와, 중국과 MOU 체결을 위해서 급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중국과 중국문화재단하고 MOU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가지고 급히 미래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자, 문화재단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됩니까? 외교안보수석한테 지시를 해야 되고 교육문화수석한테 지시해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한테 지시할 사항이에요. 경제수석 안종범한테 왜 지시를 합니까? 대통령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외교안보수석, 교문수석 다 조사받았어요. 그 조사할 때 대통령한테 2015년 10월 19일 날 미래재단 그 중국과 MOU 체결 그 지시 받은 적 있느냐 한마디라도 물어야 됩니다. 신문조세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물으면은 그건 실체가 없으니까 그 물으면 모른다고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중국과 MOU 체결했느냐? 검찰 증거는 딱 그거예요. 미래재단 상임이사 이한선과 미래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이가 미래재단 현판식날 2015년 10월 27일 날 중국에 출장 갔다. 이게 증거다예요. 이게 중국 출장 간 걸 보면은 와, 중국과 MOU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한선 법정에 나옵니다. 법정에 나가 이야기해요. 당신 중국 출장 왜 갔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중국 출장 왜 갔냐? 하니까 문화융성재단 그 건물 옥상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차은택이 와가지고 중국 출장 좀 갔다 오라고 했다. 내가 지금 김성현이 혼자 보내려니 좀 불안하다. 당신 좀 같이 갔다 와라. 그래서 난 간 거다예요.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아니 중국 문화재단하고 MOU 체결하는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도와줘야 되고 대한민국 문체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외교관계니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회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 그냥 가면서 차 안에서 들어보니까 최수원이가 중국 그 문화산업 그 재단의 사람들하고 만나가 이야기 다 돼 있다. 한국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국이 돈을 대기로 했다. 가가 맺으면 된다. 그래서 이한선 이사는 그냥 중국 북경에 도착해가 코트라 주선으로 중국 문화산업 그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거예요. 또 해보니까 우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회의 왜 하느냐? 2시간 딱 하고 우리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이게 미래재단 MOU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래재단 이사진 보면 자, 이사장 김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원장 김형수, 그 다음에 이사 5, 감사 하나예요. 그 사람 이름들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재단 이사장 김형수라는 교수가 검찰 그때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할 때 기자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처음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학생들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라는 사람이 3번이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차은택이가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한 거고 최수원 전혀 등장 안 합니다. 그래 된 거고. 그리고 진행되는 걸 보니까 와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차은택이하고 안종범이가 모든 책임을 내한테 넘기고 저는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차은택, 안종범하고 주고받은 카톡 그걸 전부 다 촬영해가지고 검찰에 다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미래재단 이사 중에 장순각 이사라고 있습니다. 한양대 실내건축학 교수예요. 장순각 교수 차은택이를 그냥 은퇴가는 선생이에요. 그 사람 이사고
그 다음에 김영석 이사 한복 디자이너예요. 한복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송혜진 이사. 송혜진 이사는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입니다. 국악방송 사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감사 최미옥이라는 사람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장. 그럼 최미옥 감사, 송혜진 이사, 김영석, 차은태, 송성각 공통점 뭐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문화융성위원회 위원회예요. 거기서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검찰 조사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김영석이다. 왜? 저 사람들 한복 만들어줬는데 저 사람 이름 압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내용들이 진술조서 법정에 녹취록 다 있는데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래재단 출연금 아니 300억에서 500억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 미래재단 현판식을 한 게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재단 출연금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정액된 시점이 10월 24일이에요. 재단 설립 현판식 하기 3일 전입니다. 그럼 그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공무원 옵니다. 기업 다 옵니다. 그날 안종범이가 정경련 상금 부회장 이성진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더 올리라 이거예요. 안종범 주장은 뭐냐? 아니 이거 이성철 부회장이 정경련에서 돈을 모아보니까 처음에 300을 예상하고 모았는데 모아보니 500억이 되더라. 그래서 500억으로 간 겁니다. 우리 청와대에 뭐 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는 게 안종범 주장이고, 이성철이 법정에 나와서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경련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의 그 회비를 먹고 사는 데인데 우리는 해운사, 정경련 그 산악 해운사들이 돈을 적게 내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돈 더 많이 내라고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다. 안종범이가 이성철한테 전화로 지시한 게 이 시간이 다 나옵니다. 이게 핸드폰 포렌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냐면 12시, 낮 12시 28분 58초. 그때 이성철은 강촌이라는 저기 야외에 있는 거기에 정경련 출입 기자들 데리고 나가 점심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 먹고 있는 토요일 날 오후에 안종범이가 전화해가 대통령 지시다. 300억에서 500억 올려라. 그러니까 이성철이가 아니 토요일 날 어떻게 지시를 하고 기업들이 그러면 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결제를 받느냐. 그 안종범 나도 도와줄게. 그게 500억 정액이에요. 그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SK하고 몇 군데는 도장까지 못 찍은 거예요. 정관을 바꿔야 되고 300억에서 500억으로 바뀌니까 정관을 바뀌고 사업 내용도 바뀌고 안종범, 차은택, 이성철의 장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미래재단은 대통령이나 최순간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 자, K스포츠재단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검찰과 기자에 속고 있는 게 뭐냐, 은폐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정동춘 이사장을 아실 거예요. 정동춘 이사장 최성원의 단골 마사지 센터 그 주인이다. 그 정동춘 이사장 그것만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정동구입니다. 정동구라고 한국체육대 학장입니다. 이분은 20대 때는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코치도 하고 교수도 하고 한국체육대 학장까지 지낸 존경받는 원로 체육인입니다. 정동구 이사장이 검찰 조사 2번 받고 법정에 1번 나가서 진술 다 합니다. 자, 어떻게 K스포츠재단 이사장 됐습니까? 2015년 12월 19일 날 안종범이가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호텔에서 내가 만났다. 그 호텔에서 만나니까 정경련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학장님께서 좀 맡아주십시오. 남북 스포츠 교류, 체육 인재 양성, 한국 스포츠 세계 홍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맡아주십시오. 그 정동구 이사장은 내가 국가대표 선수를 해봐서 아는데
선수 시절은 좋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국가대표 선수들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사장 되어가지고 좋다, 이 선수들한테 내가 일자리 줄게. 이래서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 직원 설립 공고는 한국체육대학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K스포츠재단.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상임이사가 이제 김필성이라는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 김필성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종범이하고 이제 호텔에서 만나니까 안종범이가 상임이사 좀 맡아달라 했다. 최소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 날 현판식을 갖고 발족을 합니다. 4일 날 전체 이사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합니다. 2016년 1월 4일 날. 그 장소가 잠실,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이 장소 다 나와요, 기록에. 여기에 정동구 이사장, 정현식 이사, 이철원 이사, 주종미 이사, 김기천 감사. 최소한 이 자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고영태하고 소위 노성일하고 박헌영하고 이마들이 소위 K스포츠재단 이 돈 빼먹으려고 만든 게 WK입니다. 최성으로 그냥 몇 번 출근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WK, 그래서 WK에서 연구 용역설서가 K스포츠재단이 냅니다. 자, 이런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3억 600만 원 주세요 하고 냅니다. WK가 최소한 거고,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을 최소한이가 마음대로 한다면은 왜 K스포츠재단에서 WK의 그 제안서 그 돈을 왜 안 줍니까? 주면 되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 이제 이 제안서 올라오니까 정동구 이사장, 아니 K스포츠재단 지금 만든 지 며칠 된다고 아직 아까 걸음마도 지금 안 하는데 이런 거 연구 용역비로 3억씩 4억씩 어떻게 주느냐고 이 정동구 이사장이 다 막은 거예요. 그거를 정동구 이사장이 이거 다 막아버리니까 안종범이가 다시 와가, 아이고 이사장님 이름도 넉넉고 하니까 좀 빠지세요. 정동구 이사장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딱 17일간 이사장하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래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판공비 없습니다. 차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자리예요. 자, 정동구 이사장이 이걸 다 맡고 있는데 1월달에 2016년 1월달에 다 버려진 건데, 검찰 최소원한테 최소원이가 K스포츠재단 돈 빼먹으려고 이런 사기 미수를 한다 하고 공소장을 써놓는데 그 날짜를 바꿉니다. 2월로 바꿔버립니다. 2016년 2월로. 왜? 1월달에는 정동구 이사장 시절 아닙니까? 정동구란 사람을 기자들이 만나고 기자들이 보호하면 안 되니까 정동구 이사장을 없애야 되니까 그 범행이 일어난 시점을 2016년 2월이다 하고 검찰이 공소장까지 소위 그거는 은폐에다가 조작을 해버립니다. 네? 예? 시간 때문에. 야,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관계 때문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도 대통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해가 공무원 연금에 지시했다. 문영표 장관 바로 이 책에 제가 인터뷰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은 내가 차관, 국장, 과장 일로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으면 보고를 했고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조사해라. 내 진술은 뭐가 필요하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아이고 그렇게 뭐 진술하기 참 곤란하니까 저기 우리 수사팀장이나 만납시다. 그래 윤석열한테 데려가가 윤석열 만나니까 윤석열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대통령 지시라고 가는데 빠져나가는데 당신만 이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고 하느냐고,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그래서 문영표 장관이 거짓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되니까 지금 문영표 장관 지금 풀려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거 유죄 무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대법원이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말 세 마리 이 소유권 삼성이 갖고 있다는 거. 말 세 마리 소유권은 이미 2018년 4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사실조회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 말 3마리가 이렇습니다. 말 1마리 라오싱 1233 라오싱 1233 그 말은 지금 안양 마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타나 V는 갖고 오려고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마필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검역에 통과 못 돼가지고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마리 살시도 영국에 거주하는 제3자한테 매각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보니까 이건 뇌물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1심 재판장 김세윤 재판장이 한 가지 잘한 게, 그때 검찰은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는 쪽으로 해가 213을 받았다고 했는데, 김세윤 재판장이 재단에 간 돈은 뇌물이 아니다 해서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 간 돈 뇌물이 아니다가 1심부터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검찰이 한 게 뭡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에 국정원 특활비, 그러면서 국고손실 35억, 어쨌거나 대통령을 엮으려고, 이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책에 다 써놨는데, 제가 이 책의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을 해놨는데, 좋습니다. 최승원의 코어 스포츠가 36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승원이 유죄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법적 증거가 뭐냐? 그는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법학 교수,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걸 좀 풀어라. 그래서 저는 이 지난번에 김학성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강석훈 교수님, 그리고 이제 유정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오늘 또 뭐 최명석 변호사, 그리고 그 전에 문수정 변호사, 참 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이 대통령 탈핵, 불법 탈핵에 대해서 이런 법조 세미나를 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변호사님께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도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이 탈핵백서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